그래픽카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픽카드는 뭐 사람의 눈 정도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따라서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프레임을 뽑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수죠.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크게 엔비디아와 AMD가 있는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AMD 라데온 시리즈 정도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그래픽카드가 미친듯이 막 비쌌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 그나마 가격이 좀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 컴퓨터의 주인이 될 형님은 오버워치나 피파 온라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1050이나 GTX 1050 Ti의 보급형 정도 라인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I의 GTX 1050 Ti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GTX 1050 Ti 정도면은 옵션 타협을 해서 플레이는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입니다. 배그를 중업 정도로 돌리시려면은 GTX 1060이나 GTX 1070 좀 더 비싼 라인업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배그 프로브를 하려면은 GTX 1080이나 GTX 1080 Ti, 못해도 GTX 1070 Ti 정도는 돼야 합니다. GTX 1080이나 1080 Ti는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 때처럼 MSI나 기가바이트, 아수스의 제품들은 다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그 외에 조탁이나 갤럭시, 그리고 EMTEC 제품도 꽤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골랐기 때문에 파워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파워는 파워 서플라이의 줄임말로 그냥 편하게 파워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의 모든 부품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파워가 사람의 심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피가 안 돌면 죽겠죠? 컴퓨터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하면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ATX 규격을 많이 사용하는데, ATX 파워를 구매하시면은 LP 케이스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될 겁니다. 이제 파워는 전격 출력이 300W부터 이제 높게는 1200W 이상까지도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출력이 400W에서 600W 정도입니다. 고사양의 CPU와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 붙여서 SLI를 한다거나 크로스파이어를 하신다면은 출력이 더 높은 파워를 써야겠지만, 제가 맞출 110만원 가성비 조립 컴퓨터에서는 500W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0W도 충분하지만 추후에 부품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고려해서 무난하게 600W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파워를 고를 때 쭉 마이크로닉스 제품만 사용해왔습니다. 다른 컴퓨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파워를 놓고 실험을 했었는데, 마이크로닉스가 가장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가장 좋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전부터 저는 마이크로닉스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80 플러스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80 플러스 인증이 전력 효율에 따라서 나뉩니다. 80 플러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전력 효율이 훨씬 좋고 안정적입니다. 80 플러스 스탠다드부터 80 플러스 티타늄까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요. 제가 맞추는 사양 정도면은 80 플러스 스탠다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이 된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600W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사람의 전체적인 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컴퓨터 부품들을 케이스에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충격에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케이스는 사람의 피부나 근육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빅타워, 미들타워, 미니타워, 슬림, LP 타입 등등 케이스의 크기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빅타워가 가장 큰 사이즈고 LP 타입 같은 케이스가 얇고 슬림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케이스가 작고 얇으면 내부의 공기 순환이 좀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나 파워의 규격도 LP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P용으로 규격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슬림과 LP 타입, 미니타워는 그냥 거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미들타워나 빅타워를 저는 애용합니다. 전면이 아크릴로 된 제품은 벽면 쿨러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케이스의 전면이 메쉬 타입으로 된 제품을 선호하죠. 아크릴보다는 메쉬 타입으로 돼 있어야지 흡기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코의 타노스 같은 제품이 전면이 메쉬 타입이고 흡기가 잘 돼 있는 제품입니다. 미들타워가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케이스 크기입니다. 가성비 케이스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미들타워인 앱코, 엔코어, 아수라 제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준수한 디자인과 제가 말한 전면이 메쉬 타입입니다. 앱코가 가성비 좋은 케이스들을 꽤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외에 마이크로닉스나 브라보텍, 콕스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만원 가성비 오지고 막 지리는 그런 조립 컴퓨터의 견적을 모두 짜봤습니다. 이 견적을 짰을 때 총 금액이 113만 3,930원이 나왔어요. 이 형님의 예산이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만원이 오버가 됐죠? 이거는 다나와에서 견적을 짰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다나와에서 견적만 짜고 구매하는 거는 행복쇼핑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겁니다. 같은 부품인데 다나와의 최저가보다 행복쇼핑의 최저가가 작게는 뭐 몇백원부터 크게는 몇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CPU로 인텔의 i7 8세대 8700K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쇼핑에서는 400만 7,500원인데 다나와에서는 i7 8700K가 42만 8,400원입니다. 대략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똑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쇼핑의 부품 판매처들이 양아치처럼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품을 구매했는데 벌크로 바꿔치기해서 줬다거나 병행 수입 제품을 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용산에 가서 이제 제가 부품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용산에 가서 번거롭더라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받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고 택배로 받으실 분들은 택배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행복쇼핑에서 다나와에서 짰던 견적의 부품들을 그대로 골라봤습니다. 행복쇼핑에서는 똑같은 부품들을 전부 다 해서 105만 500원에 팔고 있는데 다나와에서는 113만 3,930원입니다. 대략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8만원이면은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쇼핑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만원 가성비 오지는 음악 작업 겸 게이밍 조립 컴퓨터의 견적을 짜봤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컴퓨터 생초보였던 분들도 스스로 견적을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견적을 짜보세요. 그리고 견적을 짜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힘들지 한번 해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이 컴퓨터까지 총 4번째의 조립 컴퓨터가 될 예정인데 6년 전에 제 컴퓨터를 처음 조립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디포엠 빙크스였습니다. 빠이!